문재인 대통령 3박 5일간의 뉴욕 유엔 총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유엔 총회 첫 기조연설도 했고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 있는 동안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북한을 향해서 완전히 파기할 수 있다. 또 오늘 새벽에는 초강력 대북 제재안 또 서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북한에서는 개 짖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이 나왔고 북한의 김정은이 직접 자신 명의로 성명을 내놓는 이례적인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 소식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초점은 김정은의 명의로 성명이 나왔다. 이게 처음이다. 김정은이 상당히 화가 났다고 봐야겠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북한은 그동안 그 안보리 제재나 그다음에 그 한미 연합 훈련 이런 상황에서 군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주요 기관 명의로 여러 차례 그 성명을 항상 내왔는데 김정은 명의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성격의 같은 그 성명을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례적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강경 발언에 대해서 그만큼 김정은 입장에서는 분노를 한 거고 작심하고 맞받아치려는 그런 의도가 보인 게 아니냐 이렇게 역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 파괴라는 용어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집권자가 우리 국가의 완전 파괴라는 전대미문에 무지막지한 미치광이 나발을 부르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다음 보시면 트럼프는 한 나라의 무력을 틀어진 최고 통수권자로서는 부적격하다. 그는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다. 깡패가 틀림없다. 이게 아마 이런 표현들, 이런 욕은 아마 역대 어느 미국 대통령도 들어보지 못했을 그런 정도의 어떤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불장난을 즐기는 불망난이 깡패가 틀림없다. 어쨌든 간에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 또 북한의 최고 지도자 입에서 나오는 말이 모두 다 곱지는 않아 보입니다. 김현욱 교수님도 외교 안보 쪽 오랫동안 연구하시고 계신데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명의로 성명이 나온 것 자체가 이번이 처음이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 북한은 성명을 발표할 때 그 중요도에 따라서 발표하는 기관이 다 틀려집니다. 노동신문 아니면 조선중앙TV 또 조평통 이러한 여러 기관에 의해서 이제 성명이 발표되는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 노동신문에서 김정은이 국가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격으로 처음 본인이 직접 성명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정말 본인이 엄청나게 개인적으로 화가 났든지 아니면 또 전략적으로 실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 정말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기자님께서도 본 내용의 한 부분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제일 끝부분에 늑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늑다리 미치광이를 불로 다스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 이거는 정말 한 국가의 지도자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나올 수 없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맞받아치는 거지만 지금 미국과 북한 간의 긴장 수위 그리고 치킨 게임이 점점 고조화되고 있다. 앞으로 한반도의 긴장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 같아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예, 지금 김정은 특유의 저 헤어스타일을 패기머리라고 한다고 그러죠. 패기머리 스타일이고 책상에 앉아서 직접 읽고 있는 장면을 노동신문이 일면에 게재를 했다. 그 얘기는 방송으로도 녹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 방송이 우리 시간으로 잠시 뒤 오후 3시 반에 시작이 되는데요. 만약에 김정은이 성명을 읽는 장면이 나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CG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죠.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반드시를 2번 했습니다. 저걸 2번 했다라고 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의지를 강하게 내비친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김정은의 발언 중에 우리가 해석이 필요한 그런 대목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대목입니까? 이번에 아무래도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특유의 전략, 벼랑 끝 전술, 그러니까 위기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대화를 이끌어내면서 뭔가 많이 얻는 이런 전략이 일정 정도 성공할 걸 예측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예상과 달리 전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한 내용을 보시면요. 여기 이제 김정은이 기대했던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나는 그래도 미국 대통령이란 자가 자기 사무실에서 즉흥적으로 아무 말이나 맹탕 내뱉던 것과는 다소 구별되는 틀에 박힌 준비된 발언을 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게 결국은 틀에 박힌 예상했던 그런 발언이 안 나왔다는 얘기겠죠.
틀에 박힌 발언이 안 나왔다. 뭔가 기대했던 발언이 따로 있었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할까요? 김정은이 기대했던 발언이 따로 있었다. 글쎄 뭐 여기가 유엔 총회 무대이고 유엔이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2차 대전을 다시 만들어내지 않아야겠다. 전쟁을 추후에 다시 한번 방지하겠다는 그러한 의지의 국제사회가 이제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러면 유엔에서는 당연히 군사적인 조치보다는 뭔가 외교, 제재 이런 거를 중심을 둬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많은 회원국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와서 지금 물론 대북 강경 제재 입장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제재안에 효과적으로 뭐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뭐 이행에 참여를 해달라, 뭐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적극적으로 뭐 참여를 해달라 이런 정도의 지금까지 나왔던 그러한 뭐 티피컬한 그러한 언급이 아마 예상이 됐었을 건데 아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트럼프 행정부의 그 연설 속에 상당히 노골적인 그러한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김정은을 로켓맨이라고 부른다든지 미치광이라고 부른다든지 뭐 완전히 파괴하겠다 이런 얘기들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본인의 어떤 정권의 안정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을 상당히 모욕감을 주고 본인의 정권의 불안정을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말들을 사용했다는 것은 어쨌든 상당히 자극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예. 김정은이가 그 트럼프 대통령 말에 뭘 기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여요. 이때까지 트럼프의 쭉 행동이라든가 말을 볼 때 오히려 이번에 그 김정은이 놀란 거는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발언이 나왔던 거. 지금 우리 그 저기 박사님들 김 박사님 이야기하고 하셨지만은 완전 파괴란 말 이런 거 유엔 석상에서는 있죠. 유엔이란 게 생긴 게 바로 세계 평화를 뭐 구현하고자 생긴 그 기관인데 거기서 총회 연설에서 완전 파괴, 전쟁을 거의 암시하는 말 아닙니까? 예. 이걸 하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상당히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이라면은 김정은이 아무리 불장난을 하더라도 그 전 대통령은 유엔 석상에서만은 그래도 대화로 풀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이 트럼프는 김정은도 지금 못 믿는 겁니다. 판단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기로서는 최고의 수위를 나타내기 본인이 직접 나와서 아까 말씀드린 방송 한 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정은은 가장 지금 두려움에 쌓여 있다고도 저는 보입니다. 예, 김정은이 직접 밝힌 성명에 보면 말이죠. 트럼프가 무엇을 생각했든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우리 광고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표현 아닙니까?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표현을 지금 또 썼고요. 이게 또 미국 영화나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오는 대사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미국 영화를 좋아한다는 하나의 반증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늑다리 미치광이를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반드시 불로 다스릴 것이다. 초강경 대미 대응. 과연 김정은 머릿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는데 리용호 북한 외무상 지금 뉴욕에 가 있지 않습니까?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이 발언이 과연 뭘 뜻하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생각에는 아마 그 역대급 그 수소탄 지상 시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잘 짜여져서 김정은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밝히고 리용호 외무상이 결정은 최고 지도자 동지가 하겠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역대급 수소탄 지상 실험을 아마 태평양상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역할 분담이 된 거 아닐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나 김정은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태평양상으로 북한은 아마 장거리 핵미사일을 쏠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금 그 양 정상 간의 어떤 설전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아마 리용호 외무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다른 더 큰 도발이 계획되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조금 내비치는 그러한 말투로 수소탄 태평양 시험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를 할 것이다 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면 뭐 재미없죠. 예. 국제사회에 대해서 뭔가 더욱더 긴장감을 주는 그러한
설법으로 약간 불확실한 듯하면서 이것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얘기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류영호 외무상이 얘기한 것처럼 말이죠. 정말로 역대급 수소탄 실험을 태평양상에서 하는 걸로 되지 않겠는가. 이 말이 그대로 실행에 옮겨진다면 저희가 가장 우려하는 상황인데 그럼 미국의 인내심도 바닥이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똑같은 도발을 또 한다. 그러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그때도 말로만 엄포를 놓고 외교적 해법을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제재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소위 레드라인,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 기술을 거의 완료하게 되면은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인가. 그때 되면은 레드라인을 넘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 정책에 좀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러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워싱턴의 분위기는 상당히 강경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트럼프가 얘기했던 것처럼 군사 조치를 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의 입장은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하든 어느 정도의 실험을 하든 어느 단계에 도달을 하든 계속해서 제재를 하고 또 제재를 하고 제재를 해서 북한 정권을 거의 말살시키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대북 정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러한 정책으로 미국은 계속해서 일관하지 않을까. 그것이 아마 추후에 미국과 북한 간의 소위 긴장 수위를 점점 고조시키고 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계속해서 야기를 하겠지만 미국은 더 이상 북한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그러한 북한과 대화를 하기 싫다는 거기 때문에 아마 군사 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남은 카드 제재를 더욱더 강경하게 지속적으로 계속 끝까지 한번 사용하겠다. 이것이 지금 미국의 대북 태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한 게 하나 더 있는데 그야말로 초강력 대북 제재안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말이죠. 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저는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상당히 중시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중국 역할론을 강조를 하면서도 제대로 중국 때리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소위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것을 단동은행 제재에 한 번 딱 사용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 수 없다. 미국 중심의 국제금융망에서 다 퇴출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중국은 상당히 조심하고 지금 이미 북한과 거래를 안 하는 쪽으로 상당히 정책을 옮겨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는 소위 이란식 제재, 즉 어느 국가든 이란하고 거래하지 마라. 이거를 지금 북한에 적용하는 것이고 상당히 뜻밖의 정책이 나왔다.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 세컨더리 보이콧이 사실상 이란 말고는 특별히 적용된 적이 없었는데 이번 대북 제재 행정명령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봐도 된다. 네, 또 그렇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는 그 자체의 개념을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이라는 것은 이란하고 적법한 무역 거래나 금융 거래도 다 차단하는 것이죠. 당시에 그래서 한국 정부도 이란으로부터 수입해왔던 원유 수입을 상당 부분 줄였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에 북한에 계속 추진하고 있었던 미국은 소위 불법적인 거래만 차단하는 즉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기여를 하는 그러한 거래는 다 차단하겠다. 그러한 거래를 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제재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표명했는데 이번에는 합법적인 금융거래까지 차단하는 쪽으로 확대를 했고 소위 이란식 금융 제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냐. 금융 부분에서의 이란식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김현옥 박사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배경에 노동신문이 크게 나가고 있는데 조선중앙텔레비전이 3시 반에 아마 방송을 시작했을 겁니다. 김정은이 육성으로 자신의 성명을 읽는 장면을 내보내면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고 있고요.